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발라렛이라는 호주 멜버른의 근교 도시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왠지 아세요? 이곳이 정말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는 곳이 발라렛 기차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 이곳은 정말로 호주 내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네, 1851년에 골드러시가 일어난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올 때는 정말로 편하게 기차를 타고 왔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10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네, 여러분, 그 당시에 골드러시가 터지면서 정말로 많은 금이 발견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이곳 발라렛으로 왔다고 합니다. 네, 그분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때는 1850년대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곳 발라렛은 지금처럼 이렇게 예쁜 도시가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맹지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몰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온 루트는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머나먼 중국에서도 여기까지 왔고요. 뉴질랜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멜버른까지 증기선을 타고 오고, 그리고 멜버른에서 여기까지 와야 됐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오는데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도 사정이 좀 좋으신 분들은 말이나 마차, 그리고 소 달구지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기차 타고 2시간에서 걸려서 왔는데 100km예요 여러분.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최소 4일, 많게는 일주일 이상이 걸렸다고 해요. 정말로 힘들게 여기까지 왔을 때는 아주 큼과 희망을 품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네, 여러분, 그분들의 꿈과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멜버른 여기 발라렛 구경하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는 발라렛 시내이고요. 정말로 여기 건물 보시면은 정말로 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곳은 1800년대 후반에 형성이 된 발라렛 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는 골드러시로 인해서 정말로 이 도시가 부유한 동네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도시가 건설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발라렛 시내를 걷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워요. 호주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추운 동네가 별로 없거든요. 여기 보세요. 잘 안 보이시려나? 입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발라렛이 좀 되게 날씨가 안 좋은 도시 중에 하나기도 해요. 왜냐면 여기가 산간지대다 보니까요, 날씨가 정말로 추워요. 근데 뒤에 보시면은 진짜 그때 빅토리아 시대의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정말로 제가 그 당시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아요. 뭔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전 세계를 여행할 때 이렇게 올드타운이 있는 동네를 많이 가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느낌을 받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재밌는 여행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건물이 발라렛의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이 호주 내에서도 가장 오래된 지역사회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건물들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골드러시로 인해서 부가 쌓으면서 이렇게 도시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로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또 저기 앞에 보시면은 저기 뭐 간판 보이시나요? 제가 가까이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보이시면은 여러분 마이닝 익스체인지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가 광산 거래소입니다. 광물 거래소.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증권 거래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래를 했던 곳인 빌딩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라렛에 오면은 여러분 이런 예쁜 건물들이 주는 느낌이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여러분 진짜로 이 발라렛이 산간지대에 있고 되게 험준한 지형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만큼 골드러시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였는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발라렛은 아까 금강 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라렛은 여러분 금강이 발견된 도시답게 금에 대해 관련된 상점들이 아주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금이나 주얼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발라렛 오시면은 되게 재밌게 구경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라렛이 되게 인기가 많은 관광지 중에도 하나인데요, 여러분. 아까 금광이 발견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시면은 여기 이 발라렛에 소버린 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인속촌 같이 형성을 해놓은 곳인데요. 그곳에 가셔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상을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아직도 사금 광산이 있어서 사금 채취를 할 수 있는 체험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오래된 광산 안으로 들어가는 열차를 타고 내려 광산 안으로도 또 들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체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제가 발랄에 오면은 그 소버니 힐만 다루는 영상을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 발랄의 중앙 광장에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 보이시는 것이 발랄의 시청 건물.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 발랄에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여왕님이십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님은 식민지 시대를 통치했던 여왕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실 거예요. 영국을 아주 부국하게 만든 여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왜 빅토리아 여왕이 여기 동상이 있을까요? 왜냐면 그때 그 당시 골드러시 당시에 통치했던 여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상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노동자들과 많은 이민자들이 여기를 몰려와서 꿈과 희망을 품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실상은 아주 참담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아주 맹지였어.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없었고 맨 땅에 헤딩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식민지 사회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정말로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할 때 정말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생활하는 곳은 그냥 기껏 해봤자 천막을 친 텐트에서 생활을 했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발라시 날씨가 정말로 추워요, 여러분. 그리고 불결한 환경에 노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또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발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가격이 30실링. 30실링이면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은 몇백 불에 해당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을
이 노동자들, 돈이 없는 노동자들이 지불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정말 심했던 게 이게 한 번만 취득을 해서 계속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한 달 한 번씩 갱신을 했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좀 안 좋지 않나요? 부당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식민지 시대에 경찰들이 정말로 악랄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노동자들과 이민자들이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은 폭력을 일삼았고요. 그리고 채굴 면허증을 따지 못하면은 채굴을 아예 할 수조차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단속한다는 명분 하에 강도짓도 서슴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큰 불만이 쌓였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큰 불만이 쌓이면서 1854년도에 호주에서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레카 봉기예요, 여러분. 호주 내에서 최초로 일어난 이제 노동자들 조합이 만들어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이제 무장을 하고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 식민지 시대니까 목숨을 건 사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레카 요새를 건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유레카 요새 튼튼했을까요, 여러분? 노동자들인데? 노동자들이 돈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나무 판자와 흙을 쌓아 올린 요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안감에 떨었을 노동자들이 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정말로 좀 슬퍼지는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새벽에 노동자들 자고 있을 때 300여 명의 군인들이 급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2명의 노동자들과 6명 군인, 무장 군인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분들이 요구했던 거는 뭐냐면요, 일단 아까 면허증 발급 제도를 폐지해달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이민자들과 노동자들이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 투표 이런 걸 참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적 환경 개선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환경에 대한 일하는 시간들을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하는 시간이 여러분 정말로 길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그리고 주 6일 꾸준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쉬는 시간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게 여러분, 환경이 너무 열악하잖아요. 어떻게 쉬었겠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여론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처우가 서서히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광산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그 처우가 아주 천천히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또 한번 발라를 둘러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도시가 정말 화려하지 않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해서 일구어진 도시는 그분들한테는 즐길 수 없는 아지랑이 같은 동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지만 이 도시는 정말로 엄청난 큰 호황기를 맞으면서 이렇게 멋있는 호텔 건물들도 들어서게 됐고요. 저 앞에 보시면은 이게 극장입니다. 헐, 맨체스터 띠에더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오 나의 여왕님 극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골드러시 후기에는 이제 극장도 생기면서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최고의 호황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러시 초창기에는 걸어서 말 타고 소달고지 타고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800년대 후기가 되면서 전기기관차가 생기면서 전기기관차가 운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기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유레카 익스프레스라는 기차인데요. 그 기차가 계속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연에 한정돼서 시즌마다 운행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된 전기기관차다 보니까. 그래서 유레카 익스프레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언제 운행하는지 보시고 꼭 타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이 증기관차를 타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증기관차가 똑같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활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을 또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산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아주 천천히 개선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1860년대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골드러시가 후기가 되면서는 이제 발랄의 금이 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아주 금이 많아서 가까운 곳에서 금을 채굴을 할 수 있었으니까 일반인들도 와서 금을 쉽게 채굴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후기가 되면서는 천천히 금이 줄면서 아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금을 캤다고 해야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이 이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가 않아서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금 채굴권을 따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동자들은 이제 시간제나 이런 계약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도 좀 환경이 좋았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는 기술이 발달이 많이 안 됐을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아주 깊은 탄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당시는 기술이 너무 안 좋아서 공기 부족, 그리고 이제 돌가루나 이런 철가루를 많이 마실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폐 기능 악화를 돼서 많은 분들이 또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노동조합이 활성이 많이 되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거를 많이 하면서 좀 계속 천천히 이제 노동자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영주권을 따고 호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이제 부당한 대우 받지 않고 정당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1854년에 있었던 유레카 봉기, 그리고 계속된 노력으로 인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호주의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좀 재미있는 역사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 발라렛에 오는 걸 정말로 좋아해요. 여러분 여기 발라렛 시내를 보시면은 이 중앙에 정말로 공원이 쭉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공원에 보시면은 유명한 분들의 동상들이 이렇게 계속 즐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상 보는 곳으로 와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기도 아까 동상이 하나 있었고, 여기 가보시면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이 짜려 있기 때문에 약간 여기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오시면 역사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도 이제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도시나 역사적인 것들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여러분 저는 지금 발랄렛 보타닉 가든에 있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호수가 엄청 큰 호수가 중앙에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호수공원 같은 느낌? 이렇게 분수대도 있고.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게 좀 애로다. 날씨 진짜 좋았으면 오늘 진짜 예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지금 오전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조깅도 하시고 걷고 산책도 즐기시는 공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호수 물이 되게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우와. 지금 이 겨울이철이거든요, 멜버른에서, 호주에서도. 근데 이 겨울이 주는 느낌도 좀 좋지 않나요, 여러분? 뭔가 되게 운치 있지 않아요? 분수대도 있고 엄청 큰 호수가 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너무 멋있다 진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물 위에 이렇게 조그맣게 오두막 같은 게 있거든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되게 물도 되게 깨끗하고 너무 좋다 여기. 앞에 백조가 있어요. 백조인가? 거위인가? 지금 살짝 날씨가 좋아져가지고 여기 풍경 보여드릴게요.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호수의 고요함과 저기 뭐 요트 떠 있는 거랑 너무 하늘이랑 너무 멋있다. 그 날씨가 더 좋았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고, 여기 보니까 1956년도 올림픽 기념물이 있네요. 대박. 여러분, 지금 저는 발랄의 트램 박물관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옛날의 트램을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옛날 트램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너무 예쁘다. 옛날에는 트램에 말이 끌었나봐요. 우와, 너무 예쁘다. They featured the pageant theatre in 여기 오니까 옛날에 운행했던 트램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옛날에 트램들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지금 트램들보다? 여러분, 박물관 티켓 사면은 조그만 토큰 같은 걸 주거든요. 이것을 교환해서 1900년대 운행했던 트램을 타고 보타니칼 가든 주변을 살짝 둘러볼 수 있어요. 정말 재밌게 타본 것 같아요. 뭐야? 우와, 티켓도 주신다. 아까 트램 박물관 구경하고 여기는 보타니컬 가든 안에 있는 온실에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뒤에 꽃들도 정말 많고 향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온실 안에 이렇게 한번 온실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온실 구경하고 나왔는데 날씨가 또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번 풍경 보여드리려고 호숫가로 나왔거든요. 한번 풍경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너무 고요하고 평화롭지 않나요? 저는 이 발라렛이 주는 이 평화로운 느낌이 정말 좋은 것 같고,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서 여유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 여기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발라렛 시내랑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감사합니다.